자, 2027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적 추정 레벨 2 가봅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표가 다음과 같대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자, x1, x2 더해서 2로 나눈 게 x반인데 크기가 2 이미 추출했대요. x1도 1357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아서 확인한 게 1357 중에 누구냐가 x2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이 x바에 대한 마지막 어떤 조건 하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래. x바에 대해서 직접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확률 문제는. 자, 그럼 먼저 a, b를 구해봅시다. a, b 두 개 더한 놈은 요거 이제 8분의 4니까 일단 얘도 8분의 4 이렇게 한번 써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바가 4다? x바는 요거잖아요. 요거잖아. 그러면 이놈 전체가 지금 4 되려면 x1과 x2 더한 놈은 8이 될 확률, 이런 말인 거죠. 요게. 그러면 x1, x2가 요 숫자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1, 7, 7, 1 그리고 3, 5, 5, 3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1, 7일 때는 너하고 너가 나왔으니까 너하고 너를 곱한 8분의 3b죠. 독립식이니까요. 그 두 번이니까 요거는 8분의 6b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두 개 나온 거죠. 8분의 1a, 8분의 1a, 8분의 1a, 8분의 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만 이 값이 지금 16분의 3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 8을 곱할까? 2a 플러스 6b 요거는 8 곱하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고, 자, 요 위에다가는 두 배를 할까? 2a 플러스 2b는 요거 지금 2분의 1이니까 1 되면 1. 자, 그러면 빼내리면요 4b가 2분의 1 되니까 b는 8분의 1 나왔고 a는 8분의 3이다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8분의 3이고 여기 8분의 1이다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x바가 n보다 작을 확률이 8분의 7 미만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봤으니까 좀 지울게. x바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 가지기 위해서 여기가 x1이고 x2고 여기 1, 3, 5, 7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1, 3, 5, 7이 나올 수 있어요. 두 개를 더해서 절반 낸 게 x바의 정체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부터 채워넣으면 여기는 이제 1되고 3되고 5되고 7되겠죠. 두 개 더해서 절반 낸 거. 대칭이니까 오른쪽만 써보면 요거는 1, 3 더하면 4니까 절반 되면 2죠. 1, 5 더하면 6이니까 3이고 4고 여기는 4고 6고 여기는 5. 자, 따라서 여기 선생님 지금 쓴 게 여기 x바로 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1, 2, 3, 4, 5, 6, 7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바 n보다 작으면 요 확률이 8분의 7 미만이 된다. 자, 먼저 7일 요거 확률 한번 구해보면 7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하나 7 나오고 7 나와야 됩니다. 7 나오고 7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을 두 번 곱한 거 64분의 1이죠. 네? 그러면 얘를 일단 64로 통분을 시켜놓으면 64분의 56이니까요. 만약에 여기 7이 들어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64분의 1이면 이만큼이 바로 7보다 작을 xy의 확률이 되는 64분의 63. 64분의 63이면 만족 못하네요. 64분의 56보다 작다 만족 못해요. 자, 그러면 6을 갖다가 계산해 봅시다. 6은요. 자, 6은 여기 잠수했다 미안. 여기가 5, 6이죠. 6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도 하나 있겠죠. 두 개가 나오네. 자, 7하고 5가 만나야 되니까 7, 5, 5, 7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64분의 3인데 두 개가 나와. 64분의 6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거 두 개를 6을 여기다 넣었다 치면요 이만큼 다 더한 거니까 안 맞지. 지금 이게 64분의 지금 합쳐서 7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64분의 57이 64분의 56보다 작냐? 안 맞잖아요. 아, 그러면 5 이걸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5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요거는 3하고 7이 만났을 때고 얘는
7과 3이 만났을 때고 얘는 5와 5가 만났을 테니까 3하고 7 요거 두 개 곱하면 64분의 1은 두 번 나오고 이제 7, 3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는 요거 두 번 곱하면 8분의 3, 8분의 3 64분의 9 그리고 64분의 11이죠. 따라서 여기가 5부터는 무조건 얘를 만족하게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n이 5여도 요거 싹 더한 거는 얘보다 작고 4여도 요거 싹 더한 것도 얘보다 작고 3여도 다 만족한다. 그래서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 5가 되고 요걸 다 더하라 했으니까 3의 5배 15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2번 문제 확률 변수 x가 갖는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래요. 자, 요게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 확률 변수다라고 돼 있고 모집단입니다. 크기가 2인 표본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눈 게 요게 x바인데 크기가 2라고 했어요. x바가 갖는 값을 작은 수부터 이렇게 썼을 때 그걸 다 더하면 40이 됐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a고 a 플러스 2고 a 플러스 6이고요. 여기가 a고 a 플러스 2고 a 플러스 6입니다. 그치? 자, 두 개 더해서 절반 낸 게 확률 변수니까 여기는 당연히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여기는 대칭이니까 여기만 써놓고 요거 두 개 더해서 절반 내면 a 플러스 1 요거는 두 개 더해서 절반 내면 a 플러스 3 여기도 a 플러스 3 아니지 여기는 a 플러스 4가 되겠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 변수네. 확률 변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확률 변수를 싹 더한 게 40이 된다는 게 있어요. 40이. B1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작은 거고, BM은 이 중에서 제일 큰 건데, 이제 뭐 얘기했지. 이걸 싹 더하면 40이 된대. 자, 싹 더해보자.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의 2에다가 숫자는 3이고 6, 10, 16 되네. 이게 40이니까 6의 2는 A는 4가 된다라고 발견했어요. A는 4가. 그러면 너는 이제 4고 너는 자 그냥 바로 쉽게 4고 요거는 6이고 요거는 10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x1이 b1은 가장 작은 수니까 요거죠. 요게 b1이죠. 4죠. 4. x바가 4가 될 확률이 16분의 1이다 했는데 자, 여기 쳐다보면 x1 더하기 x2를 절반 낸 게 x바니까 요거는 다시 말해서 x1 더하기 x2는 2를 곱하면 8이 될 확률 이 말과 같고 여기는 이런 숫자들 두 번 더해서 8 되는 경우는 44밖에 없죠. 44. 따라서 여기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기 p라고 하면 이거 두 번 곱하면 p 제곱이 16이라고 그래요. p 제곱이 16. 따라서 16분의 1 참 p는 4분의 1이다. 여기는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x2바가 b2일 확률이 다시 4분의 1이다. B2는 이거죠. 자, X바 중에서 두 번째니까 얘가 그러니까 5잖아요. 5.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이놈이 5 될 경우는 X1 더하기 X2가 10 되는 경우니까 요걸 써보면 X1 더하기 X2가 10 되는 요 확률이 4분의 1이 나왔대요. 자, 이 숫자들 더해서 10 되는 경우는 46, 64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요거를 뭐 Q라고 할까요? 요렇게 두 개 곱한 4분의 1Q 요것도 4분의 1Q 두 개 더하면 2분의 1Q죠. 2분의 1Q 요 값이 지금 현재 4분의 1이 나왔대요. 그럼 Q는 2분의 1이다 4분의 2라고 쓸게요. 그냥. 그럼 여기는 다시 4분의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다. 자, 요 표가 완성이 됐을 때 자, 이랬을 때 X바의 기대값 요거는 그냥 원래 기대값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뭐 평균의 기대값 구하라 보니까 이제 이거 싹 치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한 얼마 1 더하기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이거 곱하면 3이고요. 요거는 2분의 5가 됐죠. 자, 2로 통분하면 13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3.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2번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1장, 숫자 2가 적힌 카드가 2장, 숫자 3이 적힌 카드가 3장 들어있는, 자, 1, 1장, 2, 2장, 3, 3장이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대요.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꺼낸 카드의 적힌 수를 확인하고 넣는 식, 임의 추출, 복원 추출. 이걸 n번 했다. 크기가 n이라는 거야. 크기가 n. n개수의 합, 조심해야 되겠다. n개수의 합을 x라고 했네. 그러면 요번에는 요 주머니 안에서 나오는 숫자를 이걸 x라고 두면 안 되겠네. x라는 문자는 변수는 여기서 이미 사용이 돼버렸어. 자, 그러면 이거는 y라고 해보자.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y라고 해보자. 1, 2, 3이고 요거는 6분의 1이고 6분의 2고 6분의 3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요 n개의 숫자의 합 있잖아요. x1, x2 쭉 가서 xn까지. 여기서는 x가 아니지 참. 숫자는 y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y1, y2 쭉 가서 yn. 요거를 n으로 나눈 게 이제 요게 확률 변수 x반인데 지금 현재 요 위에 분자 있죠, 분자. 요거 요 분자를 지금 라지 x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자를 요걸 라지 x라고 했어요. 따라서 라지 x는 바로 n 곱하기 x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한국말 해석이야. n번에서 반복한 확인은 n개 숫자의 합. 여기서 분자를 말하는 거야. 이 분자를 라지 x라고 두겠다. 확률 변수가 이런 거야. 여기서는 조심을 해야지. 자, 그러면 이거를 보니까 n 곱하기 x바다 라고 발견한 거예요. n 곱하기 x바. 요것도 x바라고 쓰지 말고 y바라고 써야 되겠죠. 요거의 표본 평균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를 x라고 하다가 보니, 그지? 이런 문제가 좀 더 헷갈린다, 그지? 여기를 x라고 쓸 경우는 다른 문자로 두자고 지금 y바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2의 x 더하기 v의 x 이거 구하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2의 x 대신에 요걸로 해야죠. 요거 26이라는데 요거는 n이 밖으로 나가면서 2의 y바가 될 거고 요거는 n제곱에 v의 y바가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거는 아시다시피 원래 평균과 같으니까 그냥 2y가 될 것이고, 이제 요거는 n제곱에 원래 분산을 n으로 나눈 게 될 거다. 요거 날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 평균 분산 구해봐야 되겠네. 2y 구해보자.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이렇게 될 거니까 6분의 14 3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분산 구해봅니다. 제평균되니까 y의 제곱 1, 4, 9 요거의 평균 먼저 구하면 6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27 해서 요거 전체의 제곱 9분의 49를 빼고요. 자, 요거 먼저 계산하면 6 나오네. 6분의 36이니까 9분의 54에서 49를 빼는 이런 형태가 될까? 이거 9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걸 계산을 먼저 해보면, 자, 2y 자리에 3분의 7n 이렇게 될 것이고 더하기 요거는 지금 보니까 9분의 5n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을 했더니만 26이 나온다 돼 있어요. 자, 양변에 9를 곱하면 요거는 14n 5n 요거는 26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멍청아. 이게 21이죠. 어쩐지 이상하지? 9 곱하면 21 맞죠? 자, 26n이니까 n은 그러면 요게 26n이니까 n은 9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n이 9다라는 거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자리가 모자란다. n이 9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식을 통해서 n이 9다라는 걸 발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2에 2x바 요거의 2배니까요.
여기가 9였으니까 18y바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V에 2x바 여기가 18y바가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 요걸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는 18배의 2의 y바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18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번 곱해놓게 그냥 v의 y바가 되는데 요거는 원래 요거랑 바꿔보지? 요거를 n으로 나온 거니까 요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3분의 7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42가 되고요. 자, 요거는 약분을 다 하고 나면 36배에다가 vy가 아까 얼마였냐면 9분의 5였어요. 그러면 얼마야? 20 여기다가 20을 더하면 6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알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요거 합을 갖다가 x라고 뒀을 때 여기 있는 요 놈이 무슨 말인지를 요거를 x라고 둔다라는 걸 눈치를 못 채면 상당히 얼끄러울 수 있는 문제였지. 통계의 시작은 선생님이 확률 변수의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요만큼이 확률 변수 x의 전체였어요. 그걸 파악을 잘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62가 답이고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양파 한 개의 무게, 한 개의 무게는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집단. 자, 전체 집단은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걸 같은데요. 양파 중에서 이미 추출한 9개, n이 9개, 요게, 자, 표본 평균, 요거의 분산, 분포는, 평균은 얘랑 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시운, 요렇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지? 자, 이랬을 때, 표본 평균이 x바가 112 이상, 132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요 밑에 걸로 표준화 시키라는 거죠. 이건 그냥 Z로 써버리고 요거에서 요걸 빼면 자, 요거에서 이걸 빼면 마팔 그걸 이걸로 나눈다는 거 뒤집어서 곱하는 것 같으니까 자, 요거에서 빼면 12 뒤집어서 곱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표준 편차가 2가 아니고 24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옆에서 보이질 않네. 다시. 자, 이게 24의 제곱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24를 요거 루트 시온 3으로 나오면 8이 됩니다. 8. 이렇게 돼요. 자, x바가 112 이상 132 이하일 확률을 갖다가 보아라. 자, 요거 Z고 요거에서 요걸 빼면 마8 8로 나누면 마1이 될 거고요. 요거에서 요거 빼면 12를 8로 나누면 2분의 3 1.5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빼기 1에서부터 1.5까지의 면적을 구하라 이 소리니까 1하고 그 다음에 1.5 요거 0.3413과 0.433이 요걸 갖다가 두 개 더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0.7745 이게 되겠죠. 7745. 자, 요거는 뭐 그냥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 자, 이거는 전체 입단이고, 자, 105에 20을 따른 겁니다. 자, 여기서 25개를 뽑았는데, 이거를 확률에서 x바라 하면 정규 분포, 이거는 105에 20을 여기다 루트 씌우면 5로 나누게 되니까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x바, 요것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자, 다시 x바가 k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요거는 x 이퀄 k1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표준화를 일단 시켜보면 z는 밑에 걸로 가야죠.
K-105 나누기 4가 되고요. Z는 이거에서 이걸 빼면 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이죠. 이거보다 왼쪽과 이거보다 오른쪽 면적인데 여기를 이제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이거를 뭐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을 더해서 최소가 돼야 됩니다. 자꾸 쓸데기 없는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말이야, 지금 요 구간 길이가요, 요 구간 길이가 언제나 일정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 전에 이런 거 공부했잖아. 여기 있는 요 상태에서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잘라갈 때 말이야, 언제 면적이 최대가 된다 했냐면 정중앙에 대칭축이 다 포진될수록 구간 길이가 일정할 때 요 면적이 최대가 된다 했어요. 갑자기 웬 최대가 아니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최소가 된단 말이, 전체는 면적 1로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빈틈 있죠. 빈틈. 여기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야. 빈틈이 최대가 되면 남아있는 건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빈틈이 최대되는 경우가 언제라고? 요놈의 정중앙에 대칭축이 포진할 테니까 결국은 나의 주장, 너하고 너 더한 게 빵이 될 때가 0을 기준으로 얘가 대칭으로 놓여있다는 소리잖아. 그때가 요 빈틈, 여기가 면적이 최대야. 최대니까 남아있는 여기는, 우리가 구하는 여기는 최소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 이해갔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0이 될 때다. 그럼 분자 2K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200. 이게 0이 되는 순간이니까 K는 100일 때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K가 100. K1이 그러니까 100일 때다 이 말이고요. 100일 때다. 자, 그때 뭐라 했냐면 최소 값은 K가 100일 때니까요. 그냥 최소 값은 요거랑 대칭일 때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죠. 이렇게 요 면적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요거를 해볼까요? K가 100일 때 하면 요거를 한번 구해볼까? 그럼 Z가 4분의 5 요거니까 1.25 보다 오른쪽.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1.25이 될 때니까요. 여기가 0. 얼마야? 0.3944라고 되는가? 이렇게 안 보여요. 예. 그러면 여기는 0.1056이잖아요. 1056. 그럼 0.1056을 2배 한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겠죠. 0.1056 2배. 0. 이거 얼마야? 2112 이렇게 되나? 이거 2배 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에다가 K1을 곱하라 했으니까 요거에다가 100배를 곱하면 21.1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꼭좀 기억을 합시다. 구간 길이가 일정하게 갈 때 면적이 가장 커질 때는 그 구간의 정중앙에 대칭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틈이 최대가 될 때가 양쪽에 있는 요 남은 거는 최소가 될 때죠. 그 이야기를 눈치챌 수 있느냐 물은 거예요. 자 6번 가봅니다. 6번 문제는 뭐 쉬운 거죠. 정기분포 75의 8의 제곱을 따르는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거고. 자 그러면 자 X는 76의 8의 제곱을 따르는 정기분포였어요. 75야? 75.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돼 있고 크기가 4인. 높여본 평균 X바라고 하면 요놈은 75에 8을 갖다가 자
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4가 되네, 이제. 이렇게 되고, 4개를 뽑았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전기요법 따르는 y가 있는데, 요거는 m의 16의 제곱을 다루고 있대요. 자, 요번엔 여기서 몇 개를, 16개를 뽑았대요. 요는 y바라고 했을 때 평균 낸 거, m의 16, 요거를 루트 씌우면 4니까 요것도 4되네. 자, 이렇게 됐을 때, 확률 변수 x의 밀도함수, 요거의 밀도함수를 fx라고 했고, 요거의 밀도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79 넣었을 때랑 81 넣었을 때 높이가 똑같다. 그랬을 때, m 값을, 요 m 값을, 만족하는 m 값을, 요거하고 두 개 비교했을 때 m 값을 2개 이상 나오나 보지. 구해서 더하래요. 자, 이거는 뭐 아주 쉬우게 표준 편차가 똑같다라는 거는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이야기라서 평행 이동하면 포개진다라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게 75예요. 75.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79하고 81을 넣었을 때 높이가 같아진다 했어요. 79는 어디냐면 이쯤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쫙 갔을 때 높이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가 보입니다. 그럼 이 두 군데를 통해서 m을 유추하라는 거겠지. 자, 여기가 이제 m인데 만약 첫 번째로 81이라는 것이 여기였다면 요 간격을 잘 보세요. 간격 4잖아요. 그러면 81에서 오른쪽으로 4간 m은 85가 됐어야 되고, 자, 만약에 81이 여기였다면 그러면 요거는 간격이 4니까 왼쪽으로 4 간격 가면 되겠네. 이때는 m이 77인 거죠. 77. 물론 그때는 요게 좀 그래프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그지? 요 m이 79보다 더 왼쪽인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것 같지만 헷갈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81 왼쪽으로 4간계 평균이 돼야 되니까 77이 되겠지. 이거 두 개 더하라면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끝입니다. 답이 아주 쉽죠. 162가 답이죠. 162. 자, 쉽게 말해서 81이 여기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4간대 평균이 있다는 소리고, 81이 여기 있을 때는 왼쪽으로 4간대 평균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 그래프가 좀 이쪽으로 가줘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정기분포 m의 5의 제곱을 따르는, 자, 정기분포 m의 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의 표본을 이미 추출어 얻은 x바가 있대요. 자, 이거에 신뢰도 이야기가 나왔네. x바 빼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여기 x바 더하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인데, 요건 내 신뢰 구간은, 자, 지금 보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2 곱하기 k는 2.58 집어넣으라고 돼 있고, 시그마는 5고요. 지금 문제에서 루트 n 요거를 찾으라는 거지. 요게 이제 1.29, 이건 1.29. 이건 뭐 너무 쉽다. 이거 약분하면 2잖아요. 루트 n은 크거나 길을 20, 그러면 n은 400. 자, n의 최소값은 400. 뭐야, 이거 뭐 그냥 기초 중에 그냥 완전 생기초 문제죠. 자, 이제 8번 한번 봅니다. 8번. 이런 이제 복잡한 계산.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이때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그때 신뢰도 95% 신뢰 구간, 요게 x바 빼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x바 더하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인데, 요건데 요게 27.08이라고 되고 요것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27.08 a. 자, 그럼 여기서도 일단 식 두 개를 먼저 끌어넣어 놓으라고. 27.08에다가 a를 더한 거는 요걸 사실은 두 개 더해서 절반 낸 게 x바니까 2배의 x바가 되겠죠. 자, 그 다음 a에서 이걸 뺀 거. a 빼기 27.08은 2 곱하기 95% 신뢰 구간 k 대신에 1.96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신뢰 구간의 k 1.96 곱하기 시그마는 요거는 루트 시운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두 개를 끌어내 놨어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집단에서 이번에는 n을 100개를 뽑았다 했는데 이번에는 표본 평균이 x바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에요. 이번에는 물론 요거는 x바2죠. 이 x바2는 x바하고는 1차이 난답니다. 자, 이걸 그냥 2라고 나타냈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가 29.42,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라고 되어 있습니다. B 99% 신뢰 구간. 자, 그러면 요것도 식을 29.42 더하기 B는 x바2를 2배 한 거죠. 요거 절반 내게 x바2니까. 그 x바2는 어디 갔노? 요거죠. x바 더하기 1 요거의 2배다 그 말이죠. 이게 x바2니까. 자, 그 다음에 b에서 29.41을 뺀 놈은 2 곱하기 2.58 곱하기 시그마는 언제 모르고 루트 n이니까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 4개가 다 주어졌어요. 이랬을 때 마지막에 질문 내용이 A하고 B를 갖다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소거를 X바 쪽을 소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요 첫 번째 식하고 요 세 번째 식을 보세요. 요걸 빼면 X바가 사라지네. 그치? 자, 그러면 밑에 거에 위에 걸 빼봅시다. 29.42에서 27.08을 빼면 이렇게 빼면 2.34가 나와요. 자, 요거에서 이걸 빼고 있습니다. 2.34에다가 B에서 A를 뺀 거죠. B-A 이렇게 되고 자, 요 2x만 사라지고 2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래서 B 빼기 A는 마이너스 0.34다. 요 A 빼기 B로 써놓고 그냥 0.34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으로 하나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식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놈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식을 딱 째려보니까 시그마가 결정되면 AB가 바로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도 먼저 시그마를 찾아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구해진 이게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으려면 그냥 요거에서 이걸 한번 빼봅시다. A에서 B를 뺀 놈이 이거라면 0.34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걸 빼면 29.42에서 요거 뺀 거 아까 구해놨잖아요. 2.34로. 자, 다시요. 요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뺍니다. A 빼기 B는 이거고.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요 식 빼면 사실은 빼기 만나서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2.34요. 자, 그럼 이제 요 식에서 이제 요 식을 갖다가 빼면 되는 건데, 그치? 요거 계산 한번 해보자. 1.96을 5로 나누면 5, 3은 15, 5, 9, 45, 5, 20, 0.392 이렇게 나오겠네. 그거를 이제 2배 하려니까 얼마야? 2, 2, 4, 2, 5, 18 이리로 가고 2, 3은 6, 0.784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는 0.784 시그마가 되고 요거는 요거 두 개 곱하면요 2, 8에 16, 2, 5, 10 0.516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문제에서 빼라고 했지? 위에 거에서 위에 걸 빼는 중이야. 빼면 시그마가 되고, 자, 요거는 8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놈이 2.68이잖아요. 따라서 시그마는 10이다라는 게 바로 발견이 됩니다. 시그마가 10이다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A하고 B가 나오는 거죠.
했습니다. 구하라는 게 AB 더한 거에 10배를 갖다가 더하라 했으니까 이제 시그마 구했으면 여기다 10 집어넣고 10 집어넣으면 A하고 B 구할 수 있고 그 두 개 더해서 10배를 하면 답이겠죠.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봅니다. 산수 계산하면 695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어떤 27.08이나 29.42 여기에 뭐 집중을 해서 막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투입시키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물론 답이 나오겠지만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놈에서 두 개 찾고 이놈에서 두 개 찾은 다음에 요 네 개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일단 AB의 바람을 물으니까 요식하고 요식에서 X바가 수거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빼본 거고 그래서 이걸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요식에서 요식 사이에서는 요 정보를 이용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요거를 빼서 A 빼기 B 자리에 이걸 넣고 시그마를 먼저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찾아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 순간 A하고 B가 등장할 것이고 그 A, B를 더한 다음에 10배 하라는 게 최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접근을 하면 좀 덜 헷갈린다. 어차피 이 문제는요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혼란스럽게 낸 게 의도예요. 의도. 이런 문제의 유일한 의도.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 말이야 여기 이미 A 빼기 B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지금 A 더하기 B를 묻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냥 2B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적어보세요. 여기를 잘 보면 시그마가 지금 10이다 나왔으니까 요거 날라가고 요게 지금 계산하면 2.58 2 곱하면 아까 요거 구해놨지 않나? 5.16이죠. 5.16 그러니까 5.16에다가 요걸 넘겨서 더하면 29.42가 더해지면 8이고 요건 5고 요거는 34.58인데 요게 이제 B인데 그치? B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의 2배 34.58을 2배 하면 2, 8이 16 요거잖아 69.16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딱 더해주시면 2B를 더해주면 그게 A 더하기 B잖아 69.16 요거에다가 0.34 요거는 12고 이럴로 가고요 5고요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자 요게 이제 요게 A 더하기 B의 값이잖아요 A 더하기 B 여기다가 어떻게 한 거라고요? A-B에다가 양변의 2B를 지금 더해서 요렇게 구한 거야 69.5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B만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배 하는 게 답이니까 695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죠 695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을 어떻게 꼭 하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개인만의 주장일 뿐 본인이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런 것들을 개개별로 구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투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구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너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놈에서 두 개 찾고 요놈에서 두 개 찾은 다음 분위기를 느끼라고 해요 A, B에 대한 걸 물으면 일단 X바가 소구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빼서 X바를 없앴고 그 다음에 A 빼기 B라는 값을 구해냈을 때도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빼서 A 빼기 B 자리에 이걸 넣어서 시그마를 먼저 찾았다 시그마를 찾고 난 다음에도 여기는 이놈이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B만 더하면 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날 수 있고 혹은 어떤 학생들은 그런 생각이 안 날 수 있고 하겠지 어찌됐건 이런 문제의 유일한 의도는 뭐냐 하면 계산을 좀 어렵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자야 그거 빼고 뭐가 있어 이게 공식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딱 대비를 해서 본인 제일 잘 안 헷갈리는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 이 방법을 추천한다 본인이 이거보다 덜 헷갈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그냥 해서 계산만 정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돼 다만 자신감을 가져 그냥 단순 계산이야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 산수만 꼼꼼하게 잘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아시겠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레벨 3 이어갑니다
자,